안녕하세요. 제 나이 68살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처음이네요. 평생 건축자재 도매업체에서 영업 관리를 했습니다. 33년 동안 한 회사만 다녔어요.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제 삶의 전부였죠.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 생각했어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죠. 그런데 62에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하고 받은 국민연금은 117만 원. 3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2억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결혼도 다 시켜놓았고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 큰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우리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결국 아내도 동의해줬고 우리는 전라남도 구례로 내려갔습니다. 지리산이 보이는 곳에 땅을 사서 민박집을 짓기로 했어요. 퇴직금 2억 1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희망찼어요. 집을 지을 땅을 고르고 설계도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 4개의 거실과 주방이 있는 아담한 민박집. 나무로 된 데크와 정원까지 계획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건축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 견적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완공될 때는 1억 9천만 원이 들었어요.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살림에 쓰려고 모아둔 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 어떻게 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달랬죠. 드디어 민박집이 완성됐을 때는 퇴직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지리산이 보이는 쉼터라는 이름으로 오픈했어요. 방 하나에 10만 원.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지리산 근처 숙소 시세를 고려하면 적당했습니다. 오픈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인들이 응원차 방문해주고 주변 민박집 사장님들이 축하해 주셨죠. 첫 달에는 10팀 정도가 방문했어요. 매출이 100만 원 정도였네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어요. 3팀만 왔습니다. 수입은 30만 원.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세 번째 달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팀만 왔어요. 수입은 고작 10만 원. 네 번째 달도 한 팀. 다섯 번째 달도 한 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어요. 소셜미디어도 시작했고 주변 관광지에 전단지도 뿌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생활비도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민박집은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었어요. 지리산이 보이긴 하지만 주요 관광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교통편도 불편했고요. 게다가 주변에는 이미 유명한 펜션들이 많았습니다. 시설도 더 좋고 가격도 비슷했어요. 저희 민박집만의 특별한 매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례 시내에 있는 마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내도 복지관에서 주 20시간 일하며 월 55만 원을 벌었어요. 국민연금 117만 원과 합쳐 월 272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은 민박집은 한 달에 손님 한 팀 오면 다행인 상황이 됐으니까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냥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 걸.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였어요. 그 양반 퇴직금 다 날렸대.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민박집을 팔자고 했어요. 하지만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손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지리산 쪽에 민박집 하시나요? 알고 보니 그분은 도시에서 내려와 유기농 농사를 짓는 젊은 부부였어요. 그분들이 우리 민박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교육 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곳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분들은 진지했어요. 우리 민박집을 교육 농장의 숙소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내려와 농사 체험을 하고 묵어갈 숙소가 필요했던 거죠. 한 달 후 저는 그분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70만 원의 민박집을 임대해 주기로 했어요. 1년 계약으로요. 이제 저희 부부는 마트와 복지관에서 일하고 민박집 임대료로 7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월 342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가끔 민박집에 가서 정원 관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줍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퇴직금 모두를 쏟아부어 시작한 민박집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내 꿈이 이렇게 작게 접혀버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시장 조사가 부족했어요. 주변 경쟁업체와 고객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는데 그 전에 꿈만 쫓았죠. 둘째, 자금 계획이 부실했습니다. 초기 투자 이후에도 충분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모든 돈을 건물에 쏟아부었어요. 셋째, 마케팅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없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습니다. 적어도 도전은 했으니까요. 비록 실패했지만 내 꿈을 향해 한 번은 달려봤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내려와서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민박집 주변 땅을 조금 더 구입해서 작은 텃밭을 만들려고요. 교육 농장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 68에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려니 겁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어쩌면 처음부터 민박집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한 게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과 경험이니까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작게 시작하려 합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 결정을 믿어주고 있어요. 여보,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지난 몇 년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 할아버지 퇴직하고 돈 다 날려서 다시 일한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퇴직금으로 시작한 치킨집이 망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나마 저는 빚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위로를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마트에서 만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는 민박집을 완전히 교육 농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에요. 농사 체험과 자연 학습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자재 회사에서 일할 때 쌓은 인맥을 활용해 작은 야외 교실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예전 동료들이 재료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이 실패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은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우리 민박집을 보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 숙박 가능한가요?
그럴 때면 교육 농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손님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나름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려고 해요.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없었다면 이 실패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함께 웃고 울며 버텨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68살의 나이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퇴직금은 날렸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용기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